블로그 좀 해볼게요. 다 네이버는 회원가입 돼 있으시죠? 네, 예, 그 네이버 블로그는 그 회원가입을 세 개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아이디를요. 그래서 세 개의 블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블로그 세 개 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를 잘 키워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능하시면은 주제를 한 가지를 정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블로그의 글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쓰는 글이 아니라 특정 주제 한 가지를 정하시고 거기에 전념하는 게 되게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는 내 이름으로 세 개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는 다 다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블로그일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싶고요. 저 또한 블로그 통해서 꽤 괜찮은 효과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를 회원가입을 하셨으면은요, 블로그 들어가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블로그를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메인이 나옵니다. 네이버 메인이 나오는데 블로그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회원가입하게 되면은요.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안 만들어도요. 이미 있는 거에다가 내 거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블로그라는 게.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에 오시면은요. 세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상단 우측에 블로그 이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계정이 보일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밑에 내 블로그라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블로그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이겠죠. 처음 하는 분들은 이거 꾸민 거니까 보이는 거고요. 다시 네이버 메인에 가시면 한 번 더 블로그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그러면은 중간쯤에 내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여요. 이 내 블로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또 내 블로그로 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네이버 메인 가볼게요. 네이버 메인 가시면 이번에는 여기 우리 메일 보잖아요. 여기 메일이 있을 겁니다. 메일을 클릭하시면은 상단 우측에 또 계정이 보일 거고요. 얘 누르시면 밑에 내 블로그가 보일 겁니다. 일로 들어가셔도 내 블로그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메인에서 이번에는 내 이름이 있죠. 내 아이디, 계정. 얘를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에다 또 내 계정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클릭하셔서 내 블로그로 오셔도 내 블로그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블로그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블로그를 꾸며볼게요. 아마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없고 여기 아마 본인의 계정이 있을 겁니다. 누구님의 블로그라고. 그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라 그래요. 타이틀. 큰 사진이 들어가는 거. 타이틀 밑에 몇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상단 메뉴라 그럽니다. 메뉴가 위에 있다가 상단 메뉴라 그래요. 왼편에 있는 게 프로필, 나에 대한 소개하는 공간을 프로필이라 그럽니다. 밑에 보시면 뭐 날씨라든가 오늘의 명언이라든가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위젯이라 그럽니다. 위젯, 배너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를 블로그에 글 쓴 거를 포스팅이라 그럽니다.
내가 쓴 글이 여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크게 타이틀, 상단 메뉴, 프로필, 포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쓴 거를 포스팅이라 그래요. 이게 이 글의 제목, 쓴 날짜 이렇게 내리시면은요, 이렇게 글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고 글이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저는 지금 이거를 제가 쇼핑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쇼핑몰에 팔기 위해서 만든 글이 이 글입니다. 이거를 팔려고. 그래서 블로그는 특정,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배우셨죠? 트래픽이라는 거, 글로 유입하라는 거. 블로그에 글을 써서 궁극적으로 뭐 할 것인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보는 사람들을 제 쇼핑몰로 유도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링크라 그럽니다. 이 제품과 관련된 글을 위에다 다 쓴 다음에 이거 되게 좋은데 일로 와서 구매해 보세요. 이제 클릭하잖아요. 그럼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이동이 돼요.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쓴 글이 이 글이란 얘기죠. 그 목적이 있어줘야 돼요. 블로그에 쓴 글이 정보를 줄 것인가,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 것인가, 목적 있게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를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잖아요. 그 직원분이 오셔서 고객한테 메뉴판을 보여주잖아요. 그 메뉴판을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카테고리.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고객이 맛을 봤어요. 그럼 그 맛을 보고 느낀 심정, 그거를 포스팅이라 그럽니다. 포스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블로그 메인을 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 회사의 외관. 여기 카테고리는 메뉴판, 글은 음식의 맛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블로그를 한번 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할 겁니다. 세팅을요. 블로그의 모든 설정은 여기 로그인 하시면은 왼편이나 우측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관리라는 게 보일 거예요. 관리. 관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칸이 나옵니다.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블로그 정보라는 칸인데, 크게 블로그 이름, 블로그 별명, 블로그 소개글, 블로그 주제, 사진 있는 공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블로그 명을 쓰는데 박스에다가 이게 여러분들 블로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블로그의 제목은 이거예요. 생활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소셜마트가 이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이게 어디에 보이냐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주소 창에. 여기에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이게 하는 거, 이거를 여기다 하시면 돼요. 블로그 명에다가. 이거는 25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명은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10자까지 하시면 되는 건데 이 별명으로 댓글과 답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별명에 의해서. 소개글은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공간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200자 내외로 길게 쓸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주제는 제가 아까 한 가지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특정 주제를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하나를요.
선택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맛집이시면은 맛집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이라 그러면은 건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행이라 그러면 여행하시면 되는 거고, IT 쪽이라 그러면 IT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게끔. 이거는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요.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어디에 보이는 거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 PC에 여기에 보이는 거를 프로필이라 그래요. 관리해서 여기 있는 거를, 그것도 등록 눌러서 사진 하나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사진 하나를요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얘는요 모바일을 봤을 때 보이는 게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요 PC의 프로필 사진과 모바일은 다르게 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PC 버전의 프로필 사진은요 작게 보여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사진 있잖아요. 이건 크게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와 얘는 다르게 넣으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다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 글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화 문의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꼭 넣어주세요. 마지막에다가. 가게 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라든가. 블로그 보고 전화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꼭 전화번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정보에다가는 블로그 이름, 블로그 별명, 블로그 소개글, 블로그 주제, 그리고 PC의 프로필 사진, 모바일 사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은 확인 누르시면 돼요. 밑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내부로 가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한 개, 여기에 블로그 제목이 보일 거고요. 타이틀 이미지 안에 블로그 제목이 보일 거고, 프로필 사진이 보일 거고요. 별명이 보일 거고요. 소개 글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세팅하는 거를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내 블로그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에 사진 넣어볼게요. 제일 크게. 사람들이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제일 눈길 가는 게 이 부분이죠. 사진이 크게 보이니까. 이거를 타이틀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관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관리에 들어가시면 타이틀은 사진 들어간 공간이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되는 겁니다. 디자인은 여기 상단에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편 메뉴 중에서 타이틀 꾸미기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큰 사진 집어넣는 거.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런 창이 나오면은 여기 타이틀로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진이 보입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이 바뀌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직접 등록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내 사진 넣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만든 사진을. 그럴 때는 여기 스타일 중에서 직접 등록 눌러서 파일 등록을 눌러서 내 PC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는 내 블로그잖아요. 그럼 내 거 넣어야 되잖아요. 내 사진을. 그럴 때는 여기 직접 등록을 눌러서 바로 밑에 파일 등록을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을 불러오시는 거죠. 선택하신 다음에 열개 누르시고 사진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사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로가 966 픽셀. 이 가로 사이즈를 966으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미리. 세로는요, 최소 50에서 600 픽셀이에요. 이 세로 여기, 이 세로 정하는 거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는 무조건 맞춰주는 겁니다. 966으로. 사진을 불러와서 얘를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600으로 하시면 되게 세로가 크게 보이겠죠. 이런 경우는 업종이 좀 사진이 중요한 업종들. 여행사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비주얼 좋은 것들은 이제 사진 세로를 크게 하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얘를 움직이셔가지고요. 근데 내 사진이 없어요. 이쁜 게. 그럴 때는 무료 이미 누르시면 돼요. 여기도 검색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스타일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직접 등록 눌러서 무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는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피트니스다. 단어 쓰시고 엔터. 없네요. 그럼 한번 헬스 해볼까요? 음식이 나오네요. 선택.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덤벨 운동이다. 무료 이미지에서 여기다가 덤벨 운동. 엔터. 덤벨을 해볼까요?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음식 해볼게요. 음식. 이렇게. 음식이 나올 겁니다. 음식에서 한번 한식 해볼까요? 한식. 음식만 나오네요. 크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세로 사이즈 여기에서 내가 마음 의미대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쇼핑이다. 이 중에 하나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로 높이적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제 블로그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진에 가려서 제목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제목을. 제목은요, 위치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제목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블로그 제목 체크한 거를 해제하시면 없어집니다. 글씨가.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이고, 위치는 얘로 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가 컬러거든요. 얘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적용. 적용 누르시면은 한 번 더 적용. 이렇게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리고 한번 이 블로그에 전체적인
포맷을 정해 볼게요. 지금 이 블로그는 타이틀이 있고 상단 메뉴가 있고 프로필이 왼쪽에 있고 포스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2단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2단. 이런 거 이렇게 된 거를. 이 레이아웃을 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관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에서 아까 타이틀은 꾸미기 설정이었잖아요. 이거였는데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기 설정에서 밑에 첫 번째 있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블로그 메인의 레이아웃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이런 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블로그는 선택을 얘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메뉴 형태가 있었고 왼쪽에 프로필이 있었고요. 포스팅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 상태가 이렇게 된 거고요. 얘 누르시면은요. 두 번째 누르시면 프로필이 우측에 옵니다. 선택, 확인.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잖아요. 얘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나? 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위에 이 타이틀 없어졌죠? 이렇게 밑으로 갔죠?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관리에 와서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밑에 설정 들어가셔서 이렇게 된 거고요. 얘 누르면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얘가 이렇고 얘도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볼게요. 적용, 확인. 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위젯이 우측으로 왔고요. 포스팅 공간, 프로필 공간, 위젯 공간. 좁은 공간에 3개가 나눠 있어요. 협소해 보이죠? 얘 눌러도 사진 작게 보입니다. 사진이 되게 중요한 건 블로그는 사진 크게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3단보다는요 2단이 좋습니다. 네, 꾸미기에서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해요. 선택, 확인.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뭐였냐면요 우측에 전체 정렬을 중앙으로 하시고요. 글 영역을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넓게 하세요. 그래야 사진이 크게 보입니다. 중앙, 넓게. 기본 메뉴도 가끔씩 영문 돼 있는 분 계세요. 영문으로. 영문 돼 있는 분들은 국문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기본 메뉴가 영문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반드시 설정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 더 확인. 여기에 보시면 메모하고 게스트 있잖아요. 이게 영문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걸 한글로 바꿀 때는 얘를 국문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타이틀을 넣었잖아요. 아주 가끔씩 타이틀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이냐면요.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고 이렇게 보여. 타이틀 없어 보입니다. 이거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들어가서 이 타이틀이 해지돼서 그래요. 이 타이틀을 체크하셔야만 타이틀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를 없애면은 타이틀이 없어져요. 체크하시고 또 하나 메뉴 형태가 위에 있죠. 타이틀보다. 타이틀이 위에 있어야 사진 크게 보이잖아요. 위치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이렇게. 타이틀 위에 올 수 있도록.
카테고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로그 경우에는요, 본인의 사업자 정보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상호명 집어넣으시고 대표자면 집어넣으시고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블로그 메인에 사업자 정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체크하셔서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블로그 메인에 사업자 정보 위젯이 보여요.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 위젯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걸 위젯이라 그래요. 날씨, 뭐 명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지도 누르면은 지도가 보이고요. 카운터 누르면 방문자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집어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게 길어지면은 쓴 글은 없는데 스크롤이 길어지거든요. 집어넣지 마세요. 삭제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X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X 하더라도 여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젯 사용 설정에서. 이 정도만 하시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무난하실 겁니다. 하신 다음에 반드시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럼 자동으로 내 블로그로 갑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위젯이죠, 위젯. 이게 보이는 게. 필요 없으면은 관리 들어가서 꾸미기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요거 위젯을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테리어를 끝낸 거예요. 외관 인테리어를. 그쵸? 사진 넣었죠. 소개글 넣었죠. 배너 달았죠. 이제 뭐 하냐면은 인테리어를 보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이 들어오시면 뭘 줘야 돼요? 메뉴판을 보여드려야죠. 그 메뉴판을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이제 내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로 들어가세요. 관리. 카테고리는 메뉴라 그랬죠. 상단 메뉴에 메뉴라는 글이 보일 겁니다. 1로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이 들어오시면은 밑에 카테고리 만들 수 있는 게 이 칸입니다.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카테고리 만들 때는 왼편 메뉴 중에서 여기 두 번째 블로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됩니다. 카테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 이미 있는 거 지워볼게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 만드는 거, 메뉴판 만드는 거, 관리 클릭, 메뉴글 동영상 클릭, 왼편 메뉴 중에서 블로그 클릭,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 처음 하는 분들이 여기에 게시판이라는 메뉴판 하나가 보일 거예요. 게시판이라는 거. 그 게시판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메뉴판 이름으로. 게시판이라는 글이 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이 박스 있죠, 우측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한식의 종류라든가
여기에 제목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또 이게 아니고 뭐 만약에 뭐 세금 뭐 부가세 신고라든가 다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 바꿀 때 이거 다 선택하시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요, 선택을 예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예로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추가 버튼이 있죠. 얘 누르시면은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판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필요 없으면은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는요.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고 바로 위에 있는 추가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다 쓰시면 카테고리 이름을 뭐 만약에 뭐 맛집 창업이라는 거 바탕화면 클릭 생성이 돼요. 밑에 박스에 있죠. 체크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맛집 창업이라는 카테고리의 글에 몇 개가 있는지 숫자 표시하는 겁니다. 이 가로 안에 숫자가 늘어나요. 이 카테고리 하나 쓰면 하나가 늘어나겠죠. 이 카테고리에 글이 두 개 있으면 2가 되는 거고요. 선택하시고 공개하시고 근데 나는 이 글을 썼는데 공개하기 싫어. 검색이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얘를 하시면 비공개로요. 이 글은 검색이 안 됩니다. 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블로그라는 거는 공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공개하시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를 또 선택하셔야 돼요. 맛집 창업은 맛집이란 주제잖아요. 클릭하셔서 맛집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또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선택 뭐 하라 그랬죠? 예 누르셔야 돼요. 전체 클릭, 추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식이 있다. 그럼 뭐 한식 아니면은 뭐 음식점 정보라든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밑에 글귀 표시에 또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주제 정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들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전체 보기 클릭하시고 위에 추가 누르시고 여기다가 뭐 세금 뭐 세금 정보라든가 세금의 종류라든가 우측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공개하시고 주제 정하시고요. 세금 쪽이라 세무회계라 그러면은 카테고리의 주제가 뭐 비즈니스 쪽 같아요. 이쪽 선택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추가해 볼까요? 전체 부위 클릭하시고 추가 누르시고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뭐 보험 상식이라든가 우측에서 체크하시고 주제 정하시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쪽 같아요. 네, 선택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 다르게 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 본인의 주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주제만.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보험이라는 거에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의류라 그러면은요, 의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좀 더 나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를요. 그럴 때는 보험도 만약에 생명보험이 있고 뭐 교육보험이 있다. 그럼 이 보험 밑에다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선택을
선택을 예하는 게 아니라 예를 하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아까는 예로 했잖아요. 이 밑에 만들기 위해서는 예 누르시면 돼요. 예 누르시고 추가 누르시면은요, 이 밑으로 생성이 돼요. 하이 카테고리로. 여기다가 뭐 교육보험 이렇게. 또 만약에 다른 보험이 있다. 이 보험 상수 밑에다가 그럼 선택을 예로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에 밑으로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는요, 선택을 예로 하시고 예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교육, 생명, 운전보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라 그러면 한식이 있고 중식이 있다. 카테고리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 밑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한식. 양식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예로 하시고 추가 눌러서 여기다 양식. 이렇게 큰 카테고리 밑에다가 하이 카테고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한 번 더 확인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상단에 내 블록으로 가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이나. 내 블록으로 들어가시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 밑에 하위 카테고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르시면 한 번 더 영상을 보세요. 하시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이게 메뉴판,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예. 그럼 이제 지금 만든 카테고리가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카테고리를 어디다 올리냐면은 여기 상단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만든 이 카테고리를 요 상단으로 올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로 들어가세요. 메뉴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카테고리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여기서 했잖아요. 이 카테고리를 상단으로 올릴 겁니다. 그 메뉴를 바꿔줘야죠. 여기 상단 메뉴 설정으로.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 만든 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누르세요. 체크하시고 누르시면 일로 와요. 우측으로. 또 이거를 상단으로 올릴 거야. 그럼 선택하시고 선택 누르세요. 일로 오죠. 또 하나 눌러서 누르세요. 또 하나 눌러서 누르세요. 상단 메뉴는요, 4개밖에 안 됩니다. 오르는데, 실수해서 다시 이렇게 X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선택하시고, 선택 누르시고, 왔죠? 또 선택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선택 하시면 돼요. 4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내 블록으로 가세요. 지금 만든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상단으로. 타이틀 밑에.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 글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거를 앞에 오게 하고 싶어.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럼 순서를요, 선택하시고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옵니다. 난 얘를 2번째 하고 싶어. 선택하시고 이동하시면 돼요. 순서를요. 다 됐으면은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내 블록으로 가세요. 순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얘 누르면은 이 카테고리로 오는 거죠, 글이.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요렇게 하시는 네. 부분이구나. 예. 네. 다시 관리로 들어가서 지금 한 게 메뉴를 관리해서 상단 메뉴였습니다. 예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내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블로그 메인에 내가 그동안에 다 썼던 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내 블로그 메인에 들어왔는데 최신에 쓴 글을 보여주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쓴 글을 다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최신에 쓴 글을 보여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설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글 관리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페이지 오시면은요. 대부분의 설정이 지금 블로그에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블로그를 누르잖아요. 선택을요. 그러면은 블로그 메인에 들어왔을 때 최신 글이 항상 먼저 보여요.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블로그로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신 글이 보인다 그랬는데 최신 글이 만약에 3달 전께 최신 글이야. 그러면은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블로그 매일 쓴다는 상관이 없는데 최신 글이 3달 전의 글이야. 그래서 그걸보다는요. 내가 쓴 글이 다 보이는 글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럴 때는 설정을 여기 프롤로그에 체크하시고요. 이 동그라미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블로그 메인에 왔을 때 내가 쓴 글이 다 보이게 하는 레이아웃을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프롤로그 선택, 원 체크.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지도, 뭐 서재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위젯, 배너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태여 배너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하는 분들에서 이거 다 해제하세요.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해제하시고요. 메모 정도만 두세요. 메모 정도만. 예, 그런 다음에 다 됐으면은 밑에 확인을 클릭을 하세요. 한 번 더 확인. 내 블로그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블로그 메인을 누르면은 내가 쓴 게 다 보이는 거. 이거를 프롤로그 설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를 관리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있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 블로그 메인에 오시면 이렇게 여기에 특정 카테고리 이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여기에 제목이 없고요. 최신 글이라는 메뉴로 보여요. 카테고리 이름이 보이지 않고 최신 글이 보여요. 네, 그거보다는 최신 글 메뉴 대신에 카테고리 이름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 카테고리에 사진이 있고 글이 있구나. 이거 설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관리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상단 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한 게 프롤로그였잖아요. 이 우측에 있는 거 있습니다. 관리를 클릭을 하세요. 관리를. 그러면은 여기에 요 설정 안 하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보기로 돼 있어요. 전체 보기로.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봐볼게요. 확인 눌러보고 확인 눌러볼게요. 내 블로그 가볼게요. 아까 여기에 카테고리 이름이 보였었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에. 근데 카테고리 이름이 안 보이고 최신 글이 돼 있잖아요. 즉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카테고리에 있는 글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카테고리 없이 최신 글로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름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카테고리로. 이게 중요한 메뉴 이름으로.
이걸 바꾸는 걸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에서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서 프롤로그 우측에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전체 보기가 아니라 카테고리 이름으로. 이거 변경은요. 여기 옆에 변경이 보일 겁니다. 변경 누르시고 카테고리 있었잖아요. 아까 만든 거. 이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게 바뀝니다. 전체 보기가 아니라 카테고리 이름으로. 밑에도 전체 보기가 아니라 변경 누르셔서 블로그 메인에 보일 카테고리 이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 메모도 체크하시고 되셨으면은 확인 누르세요. 한 번 더 확인. 내 블로그로 가보세요. 그럼 아까 최신 글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카테고리가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 변경하는 걸 하시는 게 아까 플로우 관리였습니다. 그거를 관리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플로그 관리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체크가 블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에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되신 다음에 관리로 들어가셔서 얘를 변경 눌러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전체 보기에 세 줄, 한 줄, 한 줄,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요 줄수가 뭐냐면은 내 블로그 왔을 때 요 카테고리에 한 줄만 보여주라. 그건 설정하는 겁니다. 예. 이제 글이 많아지면은요, 또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리에 들어가서 메뉴에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늘려줘야 돼요.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뭐 세 줄 정도 이렇게 글이 많아지면은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 글이 많아지면은요 줄수를 늘려주세요. 얘를 늘려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볼게요. 한 번 더 확인. 내 블록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 돼요. 3회 이것도 세 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거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그날의 나의 간단한 기분 같은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써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걸 메모라 그래요. 메모 쓸 때마다가 글쓰기 눌러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메모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쓰게 되면 어디에 보이냐면은 이 글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간단한 하루의 뭐 생각이라든가 각오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자주 쓰잖아요. 그럼 사람 들어와서 댓글을 많이 달아줍니다. 댓글들을.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 메인을 꾸밀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쉽게요. 전체 그 디자인 꾸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관리에 들어와서 꾸미기 설정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블로그 디자인 하실 때.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디자인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내 블로그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모컨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볼게요. 스킨 배경 되어 있죠? 눌러볼게요. 뭐가 바뀌나? 얘 누르니까 여기 바깥 부분이 바뀌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 누르면은 바깥 부분에 채워져 디자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스킨 배경이라 그래요. 필요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했는데 복잡해. 원래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타이틀 아까 했었죠.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뉴는 여기 로그인한 부분이 있죠.
요거를 네이버 메뉴라 그래요. 이거 크게 의미가 없고요. 컬러 바뀌는 겁니다. 컬러가 블로그 메뉴, 여기 상단 메뉴, 이거를 블로그 메뉴라 그럽니다. 얘 눌러볼까요? 그럼 얘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블로그 메뉴라 그래요. 이것도 사진과 뭐 톤이 맞아줘야겠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타이틀과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박스. 뭐가 바뀌나 볼게요.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스킨 배경과 원래 블록의 사이에 있는 거, 예, 이렇게 요 부분을 감싸는 부분, 이런 건 너무나 좀 거슬리잖아요. 없어도 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얘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고르셔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업이니까, 회사니까 구태여 뭐 없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 박스 눌러볼까요? 구성 박스. 카테고리 나오죠? 예. 요 부분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예. 여기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성 박스라고 합니다. 구성 박스. 그룹 박스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바뀌나 볼게요. 요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이거를 그룹 박스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 없으면은 뭐 사용하지 않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 댓글 스타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일 큰 부분.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글 제목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를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 색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조 컬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필. 여기 이 부분만. 바뀌게 보이시죠?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위젯. 아까 보여드렸던 배너 있죠? 여기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은 뭐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 됐으면은 적용 누르세요. 적용 누르시고 이렇게 내 블로그 메인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영상 보시고요. 한번 쭉 복습을 해보세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번 꾸며보시고요. 이것저것 디자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좀 이쁘게 꾸몄다고 치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키워드 도구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키워드 도구를 참조를 하시면 되게 좋고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를 우리가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포스팅,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왼편 메뉴에 보시면은요,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과거에 썼던 버전이고요. 이거 나오시는 분 이걸 하지 마시고 여기에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게 나오시는 분들은 스마트 에디터 클릭하셔서 1위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기에서 글 쓰는 거 포스팅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사진, SNS 사진, 뭐 동영상 쭉 있는 거고, 여기 제목이라는 게 있고, 또 아이콘이 2개가 있고요. 본문에 글 쓰는 게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일단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는 그랬죠. 일기장이라 그랬습니다. 블로그라는 게. 근데 일기는 나만 봐야 되는 건데 블로그는 내가 쓴 일기를 남들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들이 글을 보고 반응을 안 해. 그런데 블로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럼 블로그의 신뢰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구조를 블로그라 그래요. 블로그는 특정 주제의 글을 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걸 네이버가 또 원하는 거고요. 블로그에는 제목을 쓸 수가 있고 본문을 쓸 수가 있고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쓴 글을 참조할 수 있는 더 좋은 글이 있는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또 링크를 걸었는데 그 링크가 유튜브가 될 수가 있고 홈페이지가 될 수가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안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블로그예요. 예. 근데 내가 쓰는 글이지만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된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검색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장인데 검색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글을 써볼게요.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글 쓰는 분들은 블로그의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검색 엔진이 내가 쓴 글을 찾아오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그 로봇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을 예띠라 그럽니다. 예띠. 내가 쓴 글을 예띠가 돌아다녀요. 이 글에 잘 썼나 못 썼나 또 예띠가 금지하고 있는 단어를 썼나 안 썼나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글은 아닌가 또 남들이 봤을 때 해가 되는 글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애를 예띠라 그럽니다. 즉, 내 글은 예띠의 감시를 받아요. 그 예띠가 네이버가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예띠가 찾아와서 내 글에 제한을 둡니다. 제약을 둬요. 그 제약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쓴 글의 순위를 좋게 안 해주고 나쁘게 해줘요. 즉, 남들이 많이 보는 1페이지나 2페이지나 3페이지나 그게 아니고 저 100페이지, 200페이지로 빼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은 그 사람들이 글을 보고 공감을 많이 받고 많이 찾는 글이 돼야 돼요. 즉 정보가 많은 글이 좋은 겁니다. 그런 글들을 예띠가 찾아내서 앞으로 빼주는 구조를 블로그의 포스팅이라 그럽니다. 포스팅이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의 외관을 인테리어.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메뉴판을 주는 거를 카테고리라 그랬습니다. 그 메뉴를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온 거에 맛을 봤어요. 그 맛 표현하는 거를 포스팅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비슷하실 겁니다. 한번 글을 써볼게요. 제목 쓸 때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앞에다 써주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제목 쓸 때도요, 앞에다 원하는 키워드를 앞에다 쓰라 그랬죠. 네, 그럼 한번 뭘 해볼까요? 우리 임 대표님이
시흥에다가 한식집을 차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시흥에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하겠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마 시흥 맛집이라든가 그 시흥 맛집이 한식집이라 그러면은 시흥 한식 맛집이라는 단어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키워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검색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또 다른 블로그를 참조해야 됩니다. 앞에 이 대표 키워드라 그럽니다.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얘를 복사하셔서 어떻게 글을 쓰나 참조하셔야 돼요. 뷰가 이제 카페랑 블로그 영역이라 그랬죠. 이걸 치니까는 첫 페이지에 다른 회사 홈페이지네요. 망고 플레이스라는 유명한 그런 부분이 있고 뷰가 이제 블로그와 카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썼던 동영상이 여기에 노출된다 그랬죠. 항상 블로그 쓸 때는 동영상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검색이 됩니다. 블로그 쓸 때 동영상 안 넣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블로그에 들어간 사진을 말하는 거고요. 지식인이 있다고 했죠. 물어보고 대답하고 채택하는 거.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플레이스가 맛집, 미용실, 피트니스, 그러니까 고객이 나한테 와서 뭔가 하는 그런 업종이라 그러면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지도, 보도자료고요. 그래서 한번 블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블로그 있죠? 클릭. 그럼 이 키워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습니다. 100원 맛집, 한식 뷔페, 시흥점, 시흥 한식 맛집.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는 이 키워드 쓸 때 한꺼번에 붙여 썼죠. 지역 키워드하고 업종 키워드하고 주제 키워드를 붙여 썼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시흥과 한식과 맛집을 떨어뜨려 놨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네이버의 예띠는 이 키워드로 글 쓰는 사람들을 선별할 때 한꺼번에 쓰는 사람의 글보다 이렇게 형태를 나누는 글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 떨어졌잖아요. 시흥 맛집, 한식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글 쓰잖아요. 그럼 순위에서 어떻게 돼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키워드를 쓴 다음에 얘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확률가 줄어드는 겁니다. 나도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뭐 시흥에 있는 한식 맛집 중 추어탕 잘하는 곳. 그럼 얘도 지역 키워드가 떨어지고 업종 키워드가 떨어지고 주제가 또 있잖아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줬을 때 더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키워드를 한꺼번에. 이거를 여기다 썼습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구조가 좀.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를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검색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네. 예. 요것도 순위가 밑에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쵸?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앞에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글을 봐볼까요? 클릭해볼까요? 어떻게 글을 썼나? 이 사람은 총 푸드라는 주제 글에 68개의 글이 있는 분이시고 이게 블로그 제목이네요. 하바슨가 뭔가 해바슨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수기호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 예티가 서치할 때 이런 건 다 없애고 서치를 해요. 굳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조한 거죠. 인사했네요. 안녕하세요. 뭐 란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글을 썼고 글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정도의 글이 있고요. 사진 집어넣고요. 이렇게
인용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인용구 집어넣고 역시 맛집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썼고 여기 이 식당의 전화번호가 있고 영업시간이 있고요. 또 사진 집어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썼네요. 사진 집어넣고 글 쓰고 이 식당 오게 되면 QR코드 찍어서 입장 가능하다는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찍어서 보내주고 또 카운터 앞쪽에 옆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다 써놨어요. 사진에 대한 설명 사진 넣고 설명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본 사람들이 여기를 갔을 때 블로그에 봤던 거 기억나겠죠.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진 넣고 글 쓰고 쭉 넣었네요. 되게 글도 많고 사진도 많이 넣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자세하게 알겠죠. 예, 되게 성심성의껏 정보를 많이 준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 1등이지 않을까. 이분의 글이. 사진도 많이 넣었죠. 사진과 글 많이 넣고 제가 볼 때는 이 하나 글 쓰는데 한 2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음식 넣고 사진 찍고 또 먹기 전에 사진 찍고 되게 고단한 작업인데 이걸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 잘 집어넣었죠. 이 동영상 어디 검색이 돼요? 검색이 통합 검색에서 여기에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꼭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동영상을 꼭 집어넣으시라. 또 사진 넣고 글 쓰고 되게 친절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블로그 하실 때 내가 쓴 글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럴 때는 유입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강제적으로 유입시켜야 돼요. 그 강제라는 건 뭐죠? 광고 비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블로그는요.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 이 쓴 사람의 글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체험단 하시는 분이 쓴 겁니다. 즉 이 회사에 소속된 블로그 잘 쓰는 사람들한테 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대신에 글 써달라고 의뢰한 체험단 블로그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식당에 와서 우리 식당으로 블로그 체험단을 초대해서 음식을 공짜로 제공을 하고 하는 체험단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체험단 분한테 이거를 쓰라 그래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노출시켜 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라 그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분의 글은 여기 보니까는 55장의 사진이 들어갔네요. 되게 많이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사진 숫자거든요. 이분은 35장, 이분은 24장, 34장. 사진의 개수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글만 잘 쓰면 사진을 많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블로그는 거의 99% 글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사진을 한 장 넣어도 글만 좋으면 상에 떠요. 그런 구조로 있는 게 블로그의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흥이라는 단어와 한식 맛집이 분리되어 있죠. 시흥 모임 장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한식 맛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맛집인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콩이랑 두부랑. 시흥에 있는 모임 장소 중에서 콩이랑 두부랑 한식 맛집이 있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한식 맛집 뒤에 이 업소의 이름이 있죠. 한식 뷔페 뒤에 이름이 있죠. 이 구조가 파악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에는 위치가 되어 있네요. 은계지구에 있는 한식 맛집. 대야동이 있고요. 이거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징을 말한 거네요. 저렴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써줘야 됩니다.
시흥 만약에 뭐 가야동에 있는 한식 맛집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한식 이름 써도 되겠죠. 만약에 맛집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추어탕을 한다. 거기 추어탕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뒤에다가 이미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얘 누르면 여러분들 PC에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목 뒤에 사진 들어가요. 위치 이동 클릭하셔서 이동 가능하고요. 필요 없으면은 버리시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거 뭐냐면은요. 요거 화살표 이거는 여러분들 SNS,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인스타에 올린 사진, 혹은 여러분들 마이박 바뀌었는데 클라우드에 있죠.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얘를 누르시면은 내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불러오시면 돼요. 만약에 얘다. 그럼 선택. 이미지 뒤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사진을 PC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라든가 하나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사진이 들어가시고 됐으면은 확인 누르시고 이게 제목 쓰는 공간입니다. 밑에 이제 본문을 써야 돼요. 이 분들처럼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이분도 제목 뒤에다가 사진 넣었네요. 이분은 지금 여기에 방문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분은 하루에 들어온 숫자가 400, 500명대네요. 하루에 들어온 숫자 되게 많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사진 넣고 글 쓰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맛집이니까 자기가 갔었던 곳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항상 이 사람들은 이게 구조가 있습니다.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사진 글 사진 이게 법칙은 아닌데 이렇게 써줘야 보는 사람이 편해요. 그랬잖아요. 블로그 내가 쓰지만 누가 본다? 남들이 본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도 많이 썼네요. 그렇죠? 쭉 쓰시고 아따 맞네 사진. 음식점이라 사진이 많은 겁니다. 예, 이분은 그게 없죠. 어떤 회사에서 협조 받았다는 게 없죠. 아마 순수하게 본인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중요한 거는요. 본문에 글 쓸 때는요. 뭘 해야 되시냐면은 이 제목에 있는 거를 정확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3000%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시흥 가야동이라는 곳과 그렇지. 여기에 있는 맛집 중에서 한식 맛집과 이 중에서 뭐 잘하는지 추어탕 잘하는 거. 이거 여기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참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글을 풀어나갔는가. 이분은 별미지교라는 업체명을 바로 언급하셨네요. 신랑이 여러 현장을 다니며 많은 부표 다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표님이 직접 쓸 거잖아요. 누구 써주는 게 아니라 사업주인 내가 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글과는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손님 입장에 가서 체험한 걸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 블로그에 판매자는 내가. 그래서 결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판매자인 내가 써줘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시흥에 있는 뭐 가야동에 우도 파악하셨죠? 블로그는 예측이 아니라 정확한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거를. 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 시간인 12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써야 되느냐? 나는 판매자거든요. 그러면은 내 경험을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입장에서. 고객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도 써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사진을 넣어 주어야 더 좋더라고요. 사진도 점수가 부여됩니다. 작지만은요. 사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얘 누르신 다음에 사진 메뉴가 있습니다. 얘 눌러서 사진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선택, 열기. 그럼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요. 글과 사진이 일치해야 돼요. 아까 다 그랬죠. 이런 짓들이 다 사진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사진과 글이 참 좋습니다. 또 두 번째 클릭하셔서 이 글을 이어 써야 돼요. 이런 식의 글을 써 주시면 돼요. 지금 임 대표님은 앞으로 이거를 오픈하실 거니까 이런 식의 글. 그렇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이걸 쓰시면 좋아요. 글을요. 내가 시흥에다가 음식점을 앞으로 오픈을 할 건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까지도 하고 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지금의 시대는 마케팅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를 배우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쓰면 돼요. 근데 그런 글들이 야 그런 것도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물건을 구매할 때 뭘 많이 다 다르겠지만 물건 구매할 때 뭘 보냐면은 그 회사가 쓴 글을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제품 자랑만 하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 그러면 전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이 다른 거를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는요,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입을 많이 시키냐 그러면은요, 블로그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이 흥미있는 거를 써줘야만 유입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관음증이 되게 심해요. 아,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 남을 염탐하는 거. 그래서 블로그에 그 사람의 일상, 사생활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글들이 되게 재미있거나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요, 관심을 갖고요. 내가 쓸 때마다 글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요, 물건을 팔려고 쓰시면 안 되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꼬시는 도구로 써야 돼요. 즉, 유입의 도구로 쓰는 게 블로그입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대표님들이 뭘 하시냐면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쓰는 거를 하셔야 돼요. 즉, 기록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블로그에 쓰는 거를 포스팅이라 그랬죠. 그거를 기록이라 그럽니다. 블로그는요, 기록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빨리. 그리고 그 기록을 잘 쓰는 글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이 잘 되려 그러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을 짧게 한 사람의 글보다 오래도록 한 사람의 글을 더 선호하는 게 블로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을 다 받으시고 다음 달부터 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죠. 남자들 그렇잖아요. 또 저희처럼 중년의 이런 분들은 내 속을 말하는 거를 되게 꺼려해요. 맞습니다. 그죠? 나를 보이는 거를. 근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자기를 까더라고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상, 뭐 삼성 그런 거 빼고, 예, 특정 업종에 있는 잘된 사람들은요, 자기 히스토리를 계속 말해줍니다. 이거를 기록을 해요. 어딘가에다가는요. 저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블로그에다가 한번 해보자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쓰는 게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 얘기를 써줘야 돼요. 네이버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재밌을 때 좋아합니다. 똑같은 포맷의 글들은 치열해요, 되게 경쟁이. 네, 그런 것들은 이 다음에 잘 됐을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블로그 예띠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특이한 독창적인 글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 내 감정, 나와 내 비즈니스 이거를 연동을 해서 쓴 글들을 네이버가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요 이런 식으로 내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만 이걸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요. 공감을 가질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글을 다 쓰신 다음에 또 사진이나 영상 집어넣어야겠죠. 아까는 여기서 집어넣었잖아요. 사진을요. 이번에는 이 위에가 있으면 위에도 사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또 다른 갤러리 사진 하나를 불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열게 하시고 또 밑에다가 이거에 이어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처음 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글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글이 많든 적든 간에, 사진이 많든 적든 간에 기록을 남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지금부터. 근데 그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회사를 동일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대표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일에 대한 얘기를 써주는데 누가 본다 그랬죠? 유저들이 본다 그랬죠. 그럼 유저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어려운 단어를 쓰되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쉽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 글을 보는 사람이 유치원생일지라도 그 유치원생이 내 글을 보고 이해하도록 글을 써줘야 됩니다. 즉 글을 쉽게 써야 돼요. 쉽게. 누구도 알 수 있게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죠. 그렇죠? 예,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거를 네이버가 선호합니다. 또 그렇게 써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쭉 써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목에 맞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글처럼 사진을 설명하는 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레시피식입니다. 우리 어떤 음식 만들 때 순서대로 레시피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블로그 쓸 때요. 그 레시피대로 쓰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설명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식으로 이 글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잘하는 곳은 어디다? 내가 운영하는 여기다. 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동네에서는 이 집이 잘 한다고 내가
좌우할 수 있다. 결론을 내주는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또 글 쓰겠죠. 여기다가 또 글 막 쓰고 영상 넣을 수 있겠죠. 동영상. 클릭하셔서 동영상 추가 눌러서 내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내 핸드폰을 찍은 동영상.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어도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편집을 해서 넣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편하니까. 그래서 내일 할 거는 동영상 집어넣을 때의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글을 조금 더 어떻게 써야지만 노출이 잘 되냐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서 중요한 거는 블로그 어떻게 꾸미는가 그런 부분 한 번 더 본인 해보시고요. 내일은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에 뜨고 어떻게 또 글을 써야 사람 좋아할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좀 있으세요? 오늘 수업 중에서 이것저것. 예.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글을 주제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창업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예. 요즘에 계절이니까 이제 굴국 끓이는 걸 배웠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굴국 끓이는 걸 갖다가 뭐 육수를 내고 거기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 재료라든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 그 요리 학원에서 배운 그 레시피를 예. 공개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저작권 문제가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요? 안 나옵니다. 요리 학원에서 배운 레시피를 100% 예를 들어서 그걸 예. 전부 적었다. 그리고 예.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줬다. 예. 그 레시피를 네. 그 요리 학원에서 특허를 냈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특허 안 내요. 그런 데는. 예. 예. 그건 써도 됩니다. 근데 공개를 해도 된다. 예, 이건 있죠. 대표님이 그 공개하잖아요. 예. 그 대표님은 돈 내고 배운 건데 남들한테 공개를 다 해도 된다 그러면 해도 되시는 거죠. 저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배운 그쪽에서 상관없습니다. 예, 문제를 걸을까봐.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영상 찍을 때도요. 만약에 수업 내용 다 찍은 거 다 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1분 내로 그 영상 중간을 찔러서 올리셔야 돼요. 잘라서 올리셔야 됩니다.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체험한 글이잖아요. 그런 거를 네이버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혹시라도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 내용들을 쓰세요. 블로그에다가. 요리 학원을 만약에 매일 안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그거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쓰세요. 서너 번 정도를 시간 내신다 그러면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요리에 대한 그 레시피를 수업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건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당연하죠. 그냥 뭐 어떤 반찬이라든가 뭐 좀 이런 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입을 할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혹시나 또 태클 걸까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쓰고자 하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걸 그냥 쓰시면 어려워요. 블로그의 목적이 키워드 치고 들어와서 나한테 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색이 되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제목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딴 사람의 한 글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목을 썼나. 내가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쓰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뭘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예, 뭐냐면 예. 아까 그 체험단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체험단이 예를 들어서 무료 식사 정도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옛날 파워브로 같은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그 돈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그런 업체는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섭외하지 마시고 체험단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뭐 제일 큰 게 위드 블로거라는 체험단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업체랑 계약하는 거거든요. 네. 업체랑 계약하게 되면은 그냥 음식만 주시면 돼요. 식당에 오시면은요. 아, 그 정도도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조건도 있습니다. 4인 기준, 2인 음, 기준만 제공하겠다. 거기에 술은 안 된다. 음, 음료수는 2병까지 서비스 주겠다.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음. 본인이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 조건을 체험 회사한테 이렇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거 플러스 어떤 돈을 달라 이러면은 얼마나 그건 아닙니다. 그 내가 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식사 제공하고 오신 것만큼의 교통비 드리겠다. 3만 원 정도를. 그래도 됩니다. 아, 예, 내가 예, 예. 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 기본은 그 안에서 마시는 거고 우리는 거마비 드리겠다.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럼 더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되겠죠. 예. 예. 그건 뭐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문 없어요?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그럼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예, 너무 많이 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예. 그 어떤 그 경매로 하지 않습니까? 광고요. 예, 광고를 하면은 예, 경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예. 광고비가 나가는 것도 나가는 똑같아요. 거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예, 이런 밥장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안팎 정도에서 예. 그 광고비가 너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해서 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매출의 10%를 광고비 쓰거든요. 예. 전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매출 중에서 얼마 정도가 가능할 것인가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렁탕 10,000원짜리를 파는데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가지고 진짜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사람이 비용이 예, 2,000원이 든다. 예. 그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통 음식점은요, 어떻게 광고하시냐면요, 예,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세요. 그렇겠죠. 예. 예, 여기 시흥에 가니까는 추어탕집이 있는데, 페이북 광고에 뜨더라, 인스타 광고에 뜨더라. 근데 진짜 예, 먹은 집 쓸었더라.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아, 맛있겠다, 그 집. 예, 예. 존재 오는 있다는 거. 건, 그쵸. 오는 거는 그들의 자유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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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리면 돼요. 재밌게 알리면 돼요, 잘. 아, 알겠습니다. 예. 클릭당 광고가 많이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노출이나 도달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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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